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주체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많은 의혹들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요. 압수수색이 부적절했다와 정경심 교수가 황제 조사를 받고 있다. 2차까지 받고 지금 3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가빈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가족 사기단 수괴,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이야기는 다 묻혀버렸죠, 이 단어 하나에. 장제원 의원이 또 편들고 나서면서 또 다른 이야기, 뭐 여검사가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라는 취재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뭐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오랜만에 보도록 할 텐데 사실 그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참혹할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가균 의원이 울산 중구에서 2002년부터 내리 5선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어떤 그 지역적인 갈등을 주장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런 취재 얘기가 아니고 그쪽 분위기가 손치더라도 오늘 그 국정감사장에서 꼭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쓸 필요가 있었느냐? 가족 사기단 수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지금의 조국 정국을 더 불쏘시개로 삼아서 정쟁을 격화시키겠다는 의도된 발언이죠. 설사 수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장에서 이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한다는 얘기는 이 사건을 더 치고 나가서 국민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겠다는 의지고 바로 이 발언을 통해 가서 지금 조국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말 그대로 진영 논리에 가장 압축적인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진다도 이해 못지않는 발언이 나왔던 것이고요. 자, 지금 국민 여러분들도 조국 장관의 가족을 놓고 또는 검찰 수사를 놓고 국론이 양분되어 있는 것. 국민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은 둘 다 성자가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성자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항상 이 싸움에 가장 결정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양진영으로 싸움질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또 1당, 2당이 된 분들 한국 정치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진영을 더 에워싸기 위해서 더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극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양진영으로 갈라진 이 큰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 일본 문제, 외교, 안보, 국방 아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어디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고 어떤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정가균 이 의원의 이 적절치 않는 발언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예죠. 상대방의 감정부터 걸고 넘어가는 건데 비판은 있을 수 있어도 힐난은 있으면 안 될 텐데 오늘 또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 국감에서는 정경심 교수 황제 소환과 관련한 논쟁이 또 있었는데 1차 소환 당시에 뭐 한 8시간, 9시간 정도 몸이 아파서 중도에 귀가를 했습니다만 당시 이제 아파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조서 열람과 날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조사에서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2차 조사 받고 나서 이후에 열람과 날인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2차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3시간 2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보고 이제 황제 조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황제 수사 맞죠? 조국 장관의 배우자니까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수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도 누가 피의자 조서 열람도 안 하고 그냥 보내줍니까? 비슷한 사례가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안이 있었죠. 그때. 네, 전직 대법원장이 부렸던 목리를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똑같이 부리고 있는 셈이고요. 두 번째 조사에서도 조서 열람 11시간 할애하면서 실제 조사 2시간 40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 피의자라면 일반 국민이 검찰에 불려갔다면 이런 식으로 조사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재촉을 받았겠죠. 절대 이런 식으로 조사 못 받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서 2대 학장이었던 분, 암 투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암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소환 조사에서 포토라인 서고 기자들 수백 명한테 사진 찍히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시간의 조사를 검찰에서 다 받았고요. 그런데 과거에 건강이 안 좋았던 것이지 지금 당시에 2대 학장처럼 암을 겪고 있거나 그런 식의 투병 환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내세워서 이런 식의 특혜를 받는 모습이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조국 장관 출근하면서 가족들 성실하게 수사받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그 성실함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검찰에서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한 후에 신병 처리를 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것이 일반 국민은 불가능한
여권 실세의 배우자이자 14명의 변호인단을 동원할 수 있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나 할 수 있는 행태라는 점에서 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마찬가지로 피의 조서 열람하는데 5번 조사받으면서 35시간 썼더라고요. 굉장히 나쁜 짓이었고 정경심 교수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전혀 성실하게 수사를 받지 않는 특혜 조사의 모습, 우리 기득권 보수 진보 나눠서 네. 기득권의 잘못이라는 점에서 똑같이 비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당초 공개 소환에서 비공개로 전환이 되면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추가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3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4차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 교수의 노트북, 컴퓨터가 서너 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 교수가 직접 썼던 노트북의 행방을 놓고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조 장관 압수수색에서도 찾지 못했는데 당시 이제 일가의 자산 관리인이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수색 이후에 다시 돌려줬는데 사라졌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정경심 교수가 사실 전체적으로 조국 가족의 사태에 대해서 총괄 지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이 언행을 보면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쁜 뜻으로 말하면은 좀 이렇게 용의 주대해 보이고 보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그런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더더욱이 학교라든지 또 자택에 있는 PC까지 바꿀 정도고요. 자, 노트북도 압수수색 당일날 그 증권사, 그러니까 자산관리인한테 줬다가 압수수색이 끝나고 돌려줬다고 말했는데 이 증권사 직원이 하는 얘기가 상당 부분 이번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번에도 아마 돌려줬다 얘기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가 숨겼다?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자택 안에 PC나 학교 PC도 전부 다 빼돌렸다면서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PC를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이죠. 과거 최순실의 태블릿 PC 기억나시죠? 그때하고 지금 정경심의 이 노트북하고 저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것을 검찰이 지금 안 찾고 있는 것인지 못 찾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정경심 교수가 빼돌린 것인지 아니면은 짜고 또 청문사 저거 딴 건 다 풀더라도 이거는 거짓말을 불고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한 대목인데요. 이 PC를 빨리 좀 검찰이 압수를 해서 그 관련된 이 PC 안에 상당 부분 증거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핵심 증거들이. 예. 앞으로는 최순실의 태블릿 PC만큼 정경심의 이 노트북이 핵심 관심 사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조국 장관 측에서는 정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고 있고 외부의 언론 접촉은 오히려 이제 딸 조 씨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최근에 이제 학술대회 인턴 영상과 관련돼서 또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동영상 속에 이 조 씨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딸이 있다 없다 양측에서 제공된 그 화면에는 분명히 있고 없고 근데 이 주광대 의원 말대로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내려면 또 다른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수사하면 금방 드러날 것 같은데 검찰에 진술한 당시 학회 참석했던 사람들은 조국 장관의 딸을 못 봤다고 두 사람이 진술을 했고요. 저는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여성이 조국 장관의 딸이라고 해서 인턴과 관련된 의혹이 해명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15일 2주 동안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조국 장관 딸이 라디오에서 뭐라 말했냐면 나머지 2주 동안은 집과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에 전날 하루 참석을 했고요. 근데 제가 OBS 뉴스 오늘에 출연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열심히 뉴스 보고 공부하면 일주일 출연료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집에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인턴 증명서를 끊어주는 기관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인턴은 현장에서 하는 건 그럼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저 영상이 200분인데요. 모 언론사에서 200분 영상을 전부 다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속 여성이 질의나 주제 발표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200분 내내 저 자리에 앉아서 펜 만지고 손톱 뜯으면서 그냥 방청만 했습니다. 200분 동안 방청하면 서울대에서 2주짜리 인턴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저 여성이 조국 장관 딸이라 한들 의혹 해명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국회에 공식적으로 지난주 답변을 했죠. 문제의 기간 동안 고등학생에게 발급된 인턴 증명서는 단 한 장이라고 합니다. 그 한 장의 주인공이 조국 장관 딸이라면 아들의 인턴 증명서는 허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 한 장의 주인이 아들이라면 딸의 인턴 증명서는 허위가 되는 겁니다. 서울대 공식 입장에 의거해봤을 때 최소 둘 중 한 사람은 허위로 증명서를 받은 겁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조국 장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리한 대목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검찰이나 언론이 가짜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러한 여론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